24시간 항상 긴장을 높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혹시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못나 보이진 않을까?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예민함 때문에 또 잘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생각 안 하는 분야도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분야를 보거든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제가 책을 내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자기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힘들게 사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전홍진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HSP라고 하면은 매사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에도 민감하고요. 소리에도 민감하고, 냄새에도 민감하고, 매사에 민감하고, 그냥 지나갈 것도 지나가지 못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분들을 HSP라고 하게 되죠. 예민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화의 내용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공간이 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대화의 내용보다도 그 이외의 것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데 점심을 넘어가면서 오후가 되면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거의 뭐 운동을 하거나 다른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 집에서 누워서 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제가 이제 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뭐 폐를 끼치지 않았을까?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나랑 관련 지어서 생각해요. 갑자기 표정이 찡그리면 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압도돼 가지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같이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도 민감하고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깜짝 놀라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숨이 답답하거나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공간 이런 데서 있으면 호흡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느낌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공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보조식품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조식품을 많이 먹는 게 다시 병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한 거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잘 알고 내 자신을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불안이나 예민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예민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증가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예민한 걸 컨트롤함으로써 많이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건데 내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있을 때마다 내 행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부담이 되거든요. 실수라는 것이 결국은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실수로 막아지는 거지 매번 체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예민한 성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발표 이런 것 할 때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장이나 압박이 오는 상황에서 불안이 증가되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앞이 하얘져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시험지를 넘기기가 두렵거든요. 앞에 거 혹시 빼먹은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불안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도 있고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도 있고 이래야지 긴장이 올라가도 몸이 견딥니다. 근데 항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더 긴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긴장의 텐션을 떨어뜨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항상 긴장을 높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긴장의 줄을 좀 놓아주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코 시험이나 이런 중요한 데서 더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
시험이라든지 큰 시험을 앞두신 분들 보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정도는 완전히 릴렉스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큰 시험을 잘 봅니다.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큰 시험에서 자기의 텐션이 너무 올라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는 되게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예민함을 필요로 하는 사회예요. 그냥 예전처럼 아무거나 넘기면 안 되고 정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고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거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예민한 게 필요한데 그만큼 필요 없는 정보에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면은 잘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내가 대처 방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또 필요한 쪽으로 쓰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다 보면은 겉으로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예민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말에도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자기 과시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혹시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못나 보이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또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녀 모두 자기 자신의 본 모습보다 실제로 비춰지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예민한 분들이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엄마하고 떨어질 때 학교 갈 때 막 울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싸우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산만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자기 예민함 때문에 또 잘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생각 안 하는 분야도 생각하게 되고 또 좀 도전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특히 예술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아트 분야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분야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예민한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예민함이 잘 발현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옷을 디자인하는 분이 있는데 유행이 있죠. 트렌드. 그런 거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그 예민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있는 분이 그런 분야를 하게 되면 성공하겠죠. 근데 맨날 수학 공부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포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교육이 획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감각에 민감하고 남들이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능력이 내가 하는 일에 접목되도록 잘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DH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산만한 게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바꾸고 집중이 산만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이 일하다 저 일하다 이렇게 바꾸고 또 욱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자꾸 이런 게 ADHD고요. HSP나 이런 예민한 분들은 산만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예민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산만한 거하고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HSP는 자기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에 되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감각에 민감한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도 조금 더 감각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원보다는 마케팅을 한다든지 광고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 기획을 한다든지 이 트렌드를 보고 감각을 잡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 그거 잘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기에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항상 매사에 예민하고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소리에도 민감하고 그런데 가만 보면 어머니도 어릴 때 그랬다 그러고 실제로 두 분이 만나면 잘 싸웁니다. 엄마도 예민하고 딸도 예민하니까 한 가족이 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지 혼동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가족적인 약간 그걸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으면 굉장히 강한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이나 현재하고 그 기억이 잘 연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교통사고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면은 커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느낌이 안 좋죠. 그처럼 그 기억이 거기에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거 연상을 자꾸 짓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부모님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막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연상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나 시선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성이 심해지는 시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민성이 악화되는 경우는 내가 하던 일이 바뀌는 경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인데 2년 뒤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익숙한 일도 아니고 익숙한 장소가 아니면은 예민한 분들은 하나하나 너무 신경을 쓰게 돼요. 거기에 적응하는데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굉장히 다른 예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족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가족끼리 굉장히 하나의 울타리로 묶여 있죠.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시스템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 있다든지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든지 자기를 괴롭힌다든지 이러면은 이 가족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때 되게 예민해지기 쉽고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이 아예 돌아가시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둘 다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예민한 분들은 귀가 너무 밝아서 문제예요. 남이 못 듣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층간소음까지 듣거든요. 그 남이 안 보고 지나가는 것까지 다 봐야 되고 인풋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풋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도 책상에 책 한 권만 딱 놓고 그 이외의 것에다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나 집중한다면 그것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압도되거든요, 거기에.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앞에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텍스트만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 그 이외의 표정, 말투, 옷차림, 카페 분위기, 이야기하는 톤, 다리를 꼬고 있는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억 못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가 예민한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아주 예민한 분들한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게 그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이 그 텍스트만 신경 쓰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어차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하고 관련이 있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헤드셋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음악에 내가 집중함으로써 다른 나쁜 자극들을 피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잠을 못 자는지 보면은 자기 전에 다음날 할 걸 생각해요. 누워가지고.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날 회사에서 만난 사람 생각하게 되죠. 얼굴을 생각하는 순간 잠이 완전히 깹니다. 우리 예민한 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 했던 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뇌파가 각성 뇌파로 바뀌어요. 그럴 때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걸었던 기억이 참 편안했어요. 그 유채꽃 봤던 기억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천천히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기지라는 건 이제 secure base라고 하는데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심시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절로 안전기지가 생겨요. 누굴까요? 안전기지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안전기지가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럼으로써 그게 내재화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편해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아서 아주 어릴 때 안전기지 역할을 못하고 뭐 서로 떨어지고 거의 케어가 안 됐든지 그거 경제적인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 이유 없는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눈치를 봐야 되고 왠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참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의 어떤 기질 때문에 그걸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민감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천적 후천적으로 내가 안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를 형성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걸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이걸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힘든 일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조깅일 수도 있고 요즘 러닝 크루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지 갑자기 뭔가 나를 강하게 타격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떨 때 안전기지를 형성할 수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입니다.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운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우자가 편안한 것이 내 안전기지 역할에 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어릴 때 뭐 학대를 경험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배우자가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서 급격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직업을 했는데 그 직업이 내 예민성을 줄여주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기지가 형성이 안 된 분들은 한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지 편안한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대학생들 좀 만나보면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자기과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처음에 사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그냥 과에 들어가면 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저절로 잘 됐는데 요즘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재밌게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지려면은 건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같이 하면서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걷는 것, 운동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또 뭐 반려견을 좋아한다. 그럼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그런 그룹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처음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을 사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배우려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그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제가 책을 내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자기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근데 항상 힘들게 사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지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너무 에너지 소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해도 괜찮을 거다, 그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야말로 예민한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